자, 좀 인사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사할 때 우리 힘찬 박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1시간 반 정도 가량으로 함께 소방 마지막 최종 점검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2016년 조사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 1위 소방 공무원입니다. 그 소방관을 꿈꾸는 당신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점검 같이 함께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되는 그 길목에서 아주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정돈해서 소화해내서 시험장에 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 기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출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출 분석을 하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를 좀 하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소방에서 많이 나왔던 주제만 17개를 모아서 베스트 17 제시해드렸습니다. 이걸 다 지금 진행할 수는 없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만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마지막에 학습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접근법을 소개하면서 오늘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녁도 못 먹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바나나 하나 줬는데요. 이 바나나를 먹을 시간도 없네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아주 싸하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주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시간 반이라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저는 이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솔직히 이것부터 만들고 잤습니다. 이거 다 만들고 또 다른 자료 만들고 그래서 새벽 한 5시쯤, 4시쯤에 자가서 지금 3시간 자고 왔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거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건 완성시켰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합격을 하면 제가 박수 쳐드리죠. 여기에 베스트 17인가요? 17개의 주제. 이거 잘 소화해내면요 실제로 많이 걸릴 겁니다. 시험장에서 나온 문제들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다루는 주제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맨 뒤에 보시면 싱크백 모의고사라고 해서 싱크로율 100% 도전한다. 작년 소방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의 주제 중심으로 다른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가장 소방에 가까운 문제가 될 것이다. 솔직히 여러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방은 국어, 영어, 한국사도 그렇고 문제가 다르잖아요. 문제가 다르지만 수업은 다르게 못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소방에 가장 가까운 문제에 좀 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20문제 좀 만들었고 해설지까지 좀 넣어봤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르진 않고요. 그 약간의 다름을 우리 기출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갑니다. 1번. 자, 이 문제는 작년 기출됐던 문제들이지만 복원이기 때문에 완벽한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예, 먼저 그걸 전제하에. 하지만 정답은 예, 확실하게 맞습니다. 예, 이것은 다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확실히 맞다는 말씀 드리고 1번부터 갑니다. 해설지가 다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제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소방이 이렇게 출제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빗살무토기와 가락바퀴가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유물유적 꼭 봐야겠죠.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게 나오긴 했지만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거푸집, 탁자식 고인돌 등등의 유물들이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저희 소방은 유물유적 지도를 많이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론서를 중심으로 유물유적 지도만큼은 어느 시대인지 반드시 체크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출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 국가직, 지방직, 일행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쉽던 어렵던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심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심으로 살펴볼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불상 어느 나라 겁니까? 이런 거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너무 그림 이상한가요? 예. 이런 거 제시돼서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예. 이거는 고구려의 연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이죠. 그쵸?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유물, 유적 꼭 확인해라. 문화사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 좀 이따 기출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알겠죠? 유물, 유적은 1순위 출제 주제 되겠습니까? 예. 2번. 이 정도는 여러분 되시죠? 3번. 다음 내용의 비석을 건립한 왕에 대한 사극 제작하려고 한다. 이때 등장할 수 있는 장면을 옳은 것은? 먼저 이 자료가 뭔지 알아둬야 되고, 광개토대왕 나왔으니까 광개토대왕 그 당시의 상황이 될 텐데, 결국에는 광개토대왕에 의해서 5세기 때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데, 발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 비석을 건립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광개토대왕 능비를 만들었던 장수왕에 대한 얘기를 가야 되겠고, 장수왕 당시에 백제의 계로왕이 죽었던 얘기로 가야 되겠죠?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선지들이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발문을 제대로 좀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건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다음 4번. 아주 대표적인 대가를 정복했던, 그리고 황초령비, 마울령비를 세웠던 진흥왕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점검.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됩니까? 관나 부인이 질투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구려의 왕입니다. 고구려의 왕이 죽였죠. 어느 왕입니까? 이런 거 공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대답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절대. 절대. 뭐가 나와요?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신라의 왕, 4개의 순수비를 세웠던 신라의 왕, 율령을 반포했던 신라의 왕. 맞습니까? 예, 지금 이 문제 뭡니까? 지금 대표적인 신라의 진흥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가의 정복, 마울령비, 황초령비. 자, 꼼꼼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알겠죠?
대표적인 왕들을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근데 지역적인 왕은 안 나옵니다. 저는 10개년 소방 기출 문제를 복원했습니다. 자, 기출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제 책도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아마 제가 전국에서 소방 문제 복원을 제일 많이 한 걸로 저는 자부합니다. 예. 그런데 10개년 복원해봐서 나온 결과 일행에서 나오는 지역적인 선지 문제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단 하나도. 알겠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역적으로 공부했던 여러분들의 그 공부는요, 솔직히 말하면 좀 시간 낭비였던 겁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역사 내용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중천왕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근초고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런 거 대답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대답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근초고왕 당시에 일본에 보냈던 칼은 뭡니까? 칠지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알겠죠? 소방 문제 알겠죠? 그쵸? 왜? 기출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책들이나 필기 내용 중에 굵은색으로 표시된 것. 알겠죠? 그리고 시대를 대표하는 것. 그 내용을 마지막까지 학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자, 5번 봅니다. 이 5번이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가는 돌로 방을 만들었다는 표현 나왔고 벽화가 있습니다. 나는 나무로 덧널을 만든 다음에 널과 껴묵거리를 넣었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흙도 덮었네요. 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내고 있는 겁니까? 네. 문화사입니다. 당락을 좌우하는 소방 문제는 문화사가 될 겁니다. 문화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화사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지 않은 분은 만점을 못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자, 그림으로만 제시한 게 아니라 문장으로 제시해서 그 그림을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돌무지 덧널 무덤, 구식 돌방 무덤, 아주 대표적인 무덤의 특징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성을 띠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예, 무덤의 양식, 탑, 불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예, 문화사의 문제 틀리면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굉장히 밀립니다. 왜? 이거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다 맞추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화사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합격이 힘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는 소방 딱 3개 꼽는다면 문화사 하나 얘기하고요. 예, 나머지 2가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지금 내용을 통해서 서경 중시하고 연등의 팔관이라 성대히 개최하고요. 그 밖에 불교도 중시하고요. 사원 함부로 만들지 말고요. 이 자료를 못 본 사람은 틀리는 겁니다. 이거 누굽니까? 바로 태조왕건의 훈요 10조죠? 근데 이 훈요 10조도 훈요 10조를 암기만 한 사람은 틀리는 겁니다. 훈요 10조를 직접 읽어본 사람이 태조왕건 연결해서 맞춰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료입니다. 사료. 근데 그 사료가 지역적인 사료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에도 지역적인 거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표성을 띠는 사료가 나옵니다. 그럼 질문 대답해 봅시다. 최순호의 시무 28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거죠. 대표성을 띠는 사료 아닙니까? 거란 소송령과 서희의 외교 담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거 대표 사료죠.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나옵니다. 검령구, 내료
이들이 산천을 경기로 토지를 소유합니다. 이런 거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왜? 검령고 내려 이거는 이제 일행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가 나오는지 알겠죠? 대표 사료. 대표 사료.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대표 사료.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죠? 예,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자, 알겠죠? 대표 사료. 대표 사료. 예.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책을 사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안에 사료들은 다 있을 거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료 안에서 세부적인 거 말고 아주 그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 사료. 알겠죠? 예. 자, 7번 갑니다. 마지막에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단편적인 암기가 아니라 이 내용이 어느 시대인가. 알겠죠? 시대 연결하기. 맞습니까? 예, 지금 시대 연결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대 연결하기. 자, 8번. 문화사죠. 불교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방은 불교를 좋아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무덤, 예, 불교 이런 고대 문화유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사상사 파트에서는 불교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효, 의상, 알겠죠? 예, 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교사 학습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조광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조광조는 지엽적입니까? 대표적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질문 대답해 봅시다. 조광조급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정도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인물 나오는 거예요. 권근 나올까요? 아, 처음 들어보잖아요. 안 나와요. 알겠죠? 균요 나올까요? 안 나와, 안 나와. 의천 나올까요? 아, 나와. 알겠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기출이 이렇게 됐잖아요. 저 10개년 기출 복원했다니까요. 균요 없어요. 균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거 없어요. 심상?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알겠죠? 그런 거 없어. 원효 나와요. 의상 나와요. 진울 나와요. 해심 나와요. 알겠죠?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알겠죠? 예, 이렇게. 자, 10번 갑니다. 수치제도 꼭 나와요. 꼭 나와요. 작년에 지금 이 균요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올해 대동법 나와요. 아, 잠깐만.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경제사는요, 제도의 변화를 많이 물어봐요. 새로운 제도의 변화. 대동법, 연분구등법. 맞습니까? 예,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사와 사회사를 공부를 제일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요. 알겠죠? 특히 사회사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경제사는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요. 사회사도 맨날 나오는 거. 남성과 여성의 지위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에 경제사회사는 마지막으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거의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아요. 예. 문화사입니다. 문화사. 예. 자, 다음 자. 지금 북벌을 얘기하고 있고 거중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치사는 무조건 시기추론입니다. 정치사는 무조건 인과관계, 전후관계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학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후관계 파악하면서 예, 그런 방식은 마지막까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책들도 좀 물어보죠. 수속대전, 동국문헌미고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림 몰라서 틀릴까요? 이 시대를 모르면 틀리는 거죠. 1번부터 4번 선제에서 시대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시대의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13번부터입니다. 근현대사는 무조건 사료와 연결시켜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근현대사가 8문제거든요. 사료 없습니까? 18번 하나 없네요. 근데 다 사료잖아요. 18번 빼고 다 사료 있죠? 예,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더욱더 사료가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근현대사는 전근대사보다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렬보다 좀 높아요. 예, 그리고 근현대사가 소방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근현대사 학습은 조금 더 섬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섬세하게. 자, 지금 현재 예 13번 문제는 황춘센의 책 조선 책략을 갖고서 우리나라의 관계를 물어본 거잖아요. 14번 문제는 이거 자료 못 잡아내면 틀려버리죠. 그렇죠? 자, 일본 공사관의 군인을 약간 둔다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한 표현 아니었습니까? 이거 못 잡아내면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사료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사료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마지막까지 사료봐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솔직한 하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찢어버려야 돼요. 경찰 문제. 찢어버려야 돼요. 왜? 문제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경찰 빵점 맞아도 소방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경찰은 사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린 다 사료 문제잖아요. 문제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료에 강해야 됩니다. 이 사료 뭡니까? 일본 공사관의 군인을 약간을 더 경비한다. 이거 놓치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바로 재물포조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모군란 계기로 해서 재물포조약을 체결했다. 이거 재물포조약인 걸 못 잡아내면 답을 못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할 때 암기하는 만큼 사료봐야 돼요. 맞죠? 이거는 지금 이모군란을 자세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재물포 조약만 잡아내면 이모군란 이후 재물포 조약인 것,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못 잡아내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조선 중립화론에 대한 대표적인 사료. 그렇죠? 예. 다음 장. 이것도 일본국 정부는 제 동경 외무성을 경유해서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사무를 감리 지휘, 국권 피탈 과정도 사료 근거로 공부하지 않으면 못 잡아내요. 그렇죠?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약간 사기치는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실제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문제로 근거로 해서 저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17번. 회사령인데 허가제입니다. 잡아내고 시대 잡아내야 되는 거죠. 18번. 아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국민대표회의. 19번. 예. 이승만과 김구의 아주 대표적인 자료죠.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20번. 약간 소방은 시의성을 좀 반영을 해요. 그렇죠. 이때 2016년 그 전해에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자겸의 난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충분히 있고, 또 올해 명종 때에 윤원영 같은 외척들의 난립, 그때도 가능성이 있죠. 세도 정치도 가능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예, 웃기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시의성이 반영이 되니까요. 그렇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조금만 더 드리고, 자, 베스트 살펴볼까 합니다. 자, 문화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화사가 중요합니다. 뭐보다요? 경제, 사회사보다요. 아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봤지만 경제사회 문제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균형법 같은 거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지역적인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문화사는 조금 디테일하게 가잖아요. 돌무지 덧날 무덤, 구시돌방 무덤. 그렇죠? 문화사는 좀 디테일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의 비중을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예. 특히 실학자, 박재가, 홍대용, 실학자 비중을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근데 문화사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소방은 20문제 중에 한 12~13문제가 다 정치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치사의 비중이 다른 어떠한 직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정치사. 그래서 시대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순서대로 연결하고 인물, 사건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 알겠죠? 예,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컨대 미리 사료 학습하십시오. 사료를 미리 봐둬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사료가 처음 접하면 안 됩니다. 예,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박제가가 소비를 강조했던 우물 비유 있잖아요. 퍼내면 퍼낼수록 샘이 솟구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를 시험장에서 처음 보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대표 사료는 미리 봐줘야 돼요. 맞습니까? 영남 만인소 상소문들 있잖아요. 그거 미리 봐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도 미리 봤지만 많이 공부했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사료가 조금 처음 보는 사료가 나왔다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단서가 있는 사료만 제시합니다. 처음 보는 사료, 문장을 잡아야지만 알 수 있는 유추하는 자료 이런 거 안 내요. 한번 봐볼래요, 다시? 이번에 서욱이라는 거 아주 핵심 키워드를 줘버렸죠? 4번에 대가야 병합 핵심 키워드 줘버렸고 황초령비 마울령비 핵심 키워드 줘버렸죠? 5번에 돌로 방을 만들었잖아요. 넷돌, 덧널, 흙으로 덮었다. 아예 키워드 다 줘버리죠. 6번 이거는 조금 훈요 10조를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했네요. 그 다음에 8번 자 여기서 쭉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천거 나왔네요. 천거 그렇죠? 천거 현량가 좀 떠올리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출처가 중종 아닙니까? 중종 때니까 조광조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10번에 한 필로 줄였다. 이거 잡아낼 수 있잖아요. 다음 장 11번에 북벌이라는 표현과 어영청 잡아낼 수 있고 나의 거중기 잡아낼 수 있고 13번에 황준센의 사사로운 책자 김홍집 잡아낼 수 있고 14번에 일본 공사관의 군인 약간 두어 경비 15번에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밑에 네 번째 줄에 중립조약도 나오고 벨기에가 16번에 자 가운데쯤에 일본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지닌 어떠한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 나와 있고 17에 총독의 허가제 회사 19에 우리 남한만여도 임시정부위원회 같은 거 만들자는 얘기 나오고 니은에서는 산빨토선 배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단독정부 수립하는데 협력하지 않겠다는 내용 나오고 20에 금융거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실명을 언급하고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없는 거 있습니까? 다 키워드 주죠. 그러니까 사료를 처음 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 사료에는 다 답이 있다. 사료에는 답이 있다. 알겠죠? 예, 사료에는 답이 있다. 마지막까지 사료 학습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자, 그래서 정치사의 비중이 제일 크고 문화사에 대한 학습을 꼼꼼히 해주시고 경제하고 사회는 대표적인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근현대사는 자 조금 사료를 좀 깊게 좀 봐달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점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자 베스트 17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가 되겠죠. 왕조사 문제는 항상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전후관계 파악하는 걸로 나오죠. 왕의 전후관계. 그리고 태조왕건. 아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작년에 만들었는데 훈요 10조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그리고 왕건의 업적 물어본 거잖아요. 저 적중시킨 거 맞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자
정말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것은 네모 표시해놨고 굵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까지 이거는 꼭 기억하자. 알겠죠?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여기 원래 정답을 다 뺐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 이어 정답을 다 채워가면서 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정답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 이 내용이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자, 고려정기의 왕조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전후관계. 또 주요 사료 연결해야 됩니다. 아까 태조왕건의 훈유십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종은 어떤 사료가 나올까요? 뭐 예를 들어 노비안검에 대한 사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광덕 중풍 연호 사용한 등 그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제2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최순호의 시무 28조인데 그 사료 꼭 봐야겠죠? 옆에다 쓰세요. 시무 28조 사료 확인. 자, 그리고 거란의 치친입 옆에다 씁니다. 서희의 외교단판. 이거 사료 봐야 되겠죠? 예, 이 사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베스트 2, 발해 왕조사입니다. 자, 발해 왕조사는 여러분들, 이거는, 자, 왕의 업적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 근거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올까요? 전자, 후자? 후자입니다. 그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근거들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왕의 업적입니다. 알겠죠? 예, 왕의 업적도 8세기 초반, 8세기 후반, 9세기 초반 구별하시면 되겠죠? 문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제. 자, 베스트 3. 자, 4월 8일이 시험이죠? 그렇죠? 예, 105명 뽑나요, 부산? 101명? 예. 자, 101명 안에 들어가려면 고려 대외관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시험장에서 이 문제 볼 겁니다. 약간 찍습니다, 이거. 예. 이거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 가장 많이 걸려요, 이건요.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본 거지. 예. 대외관계는 시대별로 정말 많이 나오고, 특히 쫙 설명해놔요. 그리고 전후관계 파악하는 것. 예. 그래서 뭐 봐야 됩니까? 인물 봐야 되고, 군대 봐야 되고, 전투 봐야 되고, 맞습니까? 시기 잡아내야 되고.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침입, 그 다음에 고려 말 때 홍건조가 외국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꼭 나옵니다. 알겠죠? 좀 깊이 있게 학습해 주세요. 여기는요. 이거 출제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아, 잠깐. 이건 아까 전에 서예 외교단판 사료가 좀 나올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 김윤우와 관련된 사료가 나올 수 있고 삼별초와 관련된 사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학습을 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금의 4대를 이자겸이 수용하는 사료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런 사료 학습도 같이 해낼 거라 믿습니다. 예, 다음 장. 자, 출제 베스트 4. 어떤 게 나올까요? 이건요, 왕의 업적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전후관계 파악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왕권과 신권의 개념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정도전은 재상을 강조했고 또 육조직계제와 의정부서사제 있잖아요. 그거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육조직계제, 의정부서사제와 관련된 사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자, 여기는 이제 왕의 업적들을 연결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조선 전기의 왕조사도 출제 비중이 매우 높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장. 여기는 암기 사항들이긴 한데 내용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제도, 조선의 대표적인 제도를 비교해서 학습해야 됩니다. 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표를 12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비교가 되지 않으면 문제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도는 고려 거와 조선을 분리해서 공부하지 말고 비교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주 굵은색으로 표시됐던 제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문장을 읽어내면서 학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요. 예. 자, 조선도 그렇게 학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이게 작년에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작년에도요, 제가 소방 마지막 최종 점검 특강 할 때 문화사입니다. 관건은 문화사입니다. 문화유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작년에도 했어요.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문화사입니다. 알겠죠? 예, 올해도 문화사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여러분들 작년에 안 나온 방식이죠. 작년에는 문장으로 소설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예 유물 자체를 사진으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다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벽화 이런 거 다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수도와 연결할 수 있겠죠? 또 도시락으로도.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장. 자, 16페이지도 꼭 잡아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건축물과 탑 나라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별로 이 탑이 어느 나라 건지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대답 한번 해봅시다. 저 보세요. 진전사지 3층 석탑. 자, 어느 나라 겁니까? 3층 나면 무조건 통신라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라 하대 거죠. 굵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신라 하대에 양양의 호족이 대두로 석탑의 양식이 다양화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라고요? 먼저 이게 어느 나라 건지, 그리고 이 유물의 특징이 뭔지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그 살짝 지역사는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근데 아주 대표적인 유물에 대해서는 지역 좀 연결해 주세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는 출토 지역이 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역, 능산이 고문군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출토 지역도 좀 살짝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장. 자, 여전히 불상과 공예도 중요 출제 주제로 좀 보고요. 나라 연결하는 작업 하셔야 되겠고요. 예, 밑에 글씨 그림 음악은 좀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장. 이거는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은데 출제돼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어느 나라가 영향을 미친 거냐 구별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장. 자, 고려 대장경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좀 구별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자, 이거 시기 잡아내시고 인물 잡아내시고 특징 잡아내시고 알겠죠? 특히 팔만대장경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자, 도교 풍수지설은 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 장의 20페이지는요. 도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과학기술 내용 나왔는데 직지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나머지들도 고려의 과학기술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 다음 장. 여기입니다. 저 여기 감이 좀 좋아요. 왜? 지금까지 소방에서 고려의 문화유산을 좀 많이 안 다뤘습니다. 대부분 고대만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려도 나올 만한 시기가 왔습니다.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 그 밖에, 자, 고려시대 대표적인 탑, 월정사 8강 구추석탑, 경천사 10층 석탑, 이거 좀 잡아내셔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려의 문화유산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자, 고려의 불상. 이거 출제빈도 매우 높습니다. 고려의 불상. 네, 이거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소방은 어떻게 나온다고 이거 그냥 제시해버려요. 그리고 이 불상의 특징을 물어버리고 시기를 물어봐 버립니다. 알겠죠? 꼭 잡아낼 거라 믿습니다. 청자도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청자도 여러분들 꼭 학습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장. 고대와 중세의 수치제도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자, 거기 좀 조세, 공납 여기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정문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정문서의 학습은 꼼꼼히 되셔야 될 거라고 믿고요. 민정문서가 최근에 조금 소방에서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 경자면 그냥 민정문서예요. 그래서 민정문서 학습은 꼭 자세히 할 거라고 믿고요. 다음 장. 여기서 그냥 하나 나옵니다.
알겠죠? 대동법, 균형법, 영정법, 그 밖에 이제 전문육등법, 연분구등법. 자, 여기서 그냥 하나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이것은 그냥 한 문제 그냥 주는 겁니다. 예, 절대. 이거 어떻게 출제하냐면, 섞어요. 대동법 얘기하면서 결작으로 연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섞었을 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섞었을 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학습할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 장. 실학자입니다. 실학자. 자, 소방은 실학자를 좋아합니다. 알겠죠? 소방은 실학자를 좋아합니다. 자, 재작년에 박재가가 나왔어요. 박재가가. 근데 작년에도 나왔죠? 작년에도 정약용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방은 실학자를 좋아합니다. 알겠죠? 예, 소방은. 자, 근데 여러분들, 정약용이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언각비,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정약용 나오면 그냥 목민심서. 알겠죠? 그 다음에 여전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인 자 정책과 그리고 본격적 자기의 뭐 주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영원, 이익, 정약용 올해는 좀 이익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익. 정약용은 작년에도 나왔으니까. 자, 중상실학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홍대용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홍대용과 그 밖에 박재가가 한번 나왔으니까 박지원 정도 홍대용이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홍대용만 다 공부하면 안 되고 이 실학자는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7명을 다 학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실학자는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다음 장. 여기 나오면은 소방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는 건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조선후기의 역사서들. 자, 동사과목 해동역사, 연료시기술, 동사, 발해고, 금속관록, 자, 택리지, 동국지도 등등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작년에 나와버렸죠, 여기가. 그렇죠? 자, 작년에 을사조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나온다 하더라도 사료가 나옵니다. 알겠죠? 국권 피탈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료들이 있잖아요. 그 사료가 제시되고 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학습하실 거라 믿고요. 다음 장.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 문제가 아주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알겠죠? 자, 질문 대답해 봅시다. 전국연화 진선협회, 이런 거 안 나와요. 한국광복군, 이거 나오죠. 조선의용대, 이런 거 나오죠. 알겠죠? 예,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독립단체가 나옵니다. 알겠죠? 들어가지 마세요. 깊이 있게 가지 마세요. 여기는 대표적인 단체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뭐와 연결해서? 인물 연결하고 장소 연결하고. 알겠죠? 예, 그리고 그 군대의 특징 연결하면서 특히 한국광복군. 알겠죠? 예. 자, 여기서는 이제 독립유군부, 대한광복회 이런 건 좀 중요하죠. 그렇죠? 이건 좀 중요하고 그 밖에 단체들이 어디 있었는지도 좀 확인될 수 있는데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굵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근데 나머지들도 여러분들 기존에 공부했던 방식대로 확인을 좀 하세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장독립전쟁이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무장독립전쟁은 특히 소방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예, 무장독립전쟁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의외로 아주 쉬운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공부 안 하면 틀리는.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헌법 개정사는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시의성을 좀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헌법 개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 개정, 자, 특히 민주화 운동과 연결해서 좀 가능성이 있죠. 촛불 집회. 그렇죠? 그러면 6월 항쟁이나 4.19 혁명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민주화 운동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통일교류의 역사는 소방이 좀 좋아하는 주제예요. 이건요, 다른 어떠한 직렬보다 통일을 원해요. 예, 소방이 통일을 원해요, 진짜. 예, 그래서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세 가지를 꼭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많이 봤죠? 예, 소방은 통일을 좋아해. 자, 근현대사 인물인데 이것도 대표 인물들만 좀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물은 좀 읽어보면서 아, 이 인물들은 아주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밑줄 좀 쳐가면서 마지막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죠? 자, 싱크뱅 모의고사 1번부터 20번까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출문제에 5번에 고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5번은 아예 고분을 제시하고 이 특징을 물어본 겁니다. 문제 어떻게 만든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에 나왔던 그 기출의 주제를 이렇게 살짝 틀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방에 가까운 문제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시고 베스트 17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 풀면서 자기의 실력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죠? 예,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최종 점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루기보단 마지막에 어떻게 점검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 저희 부산 이 학원에서 열심히 또 공부해 내시는 분들인데, 자, 한국사가 고득점으로 결국에는 합격이 되길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 한번 마련해 봤는데, 무엇보다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자료 제공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최종 점검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